안녕하세요. 스포츠에라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및 처음 보신 분들,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실력으로 보여드렸고 어디 누구보다 정확한 정보와 조합으로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렸습니다. 스포츠는 매일 있습니다. 비록 매일 맞춘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결국 이번처럼 또 한 번 당첨 나옵니다. 조합은 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니 함께 당첨되어 우리은행 같이 갑시다. 첫 번째 경기 피닉스 대 멜버른 시티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웰링턴은 홈에서 수비 조직을 먼저 세우고 경기를 길게 끌고 가는 팀이다. 치피볼 특유의 촘촘한 블록 수비로 상대 공격 템포를 끊는 데 강점이 있다. 최근 대패를 당했지만 홈에서는 집중력이 전혀 다른 팀으로 변한다. 이베안이 애제다는 역습 상황에서 가장 위협적인 마무리 카드다. 알렉스 로퍼는 중원에서 활동량과 투쟁심으로 밸런스를 잡아준다. 긴 비행거리로 인한 원정팀 체력 저하는 웰링턴의 확실한 이점이다. 후반으로 갈수록 상대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는 패턴을 자주 만들어낸다. 이번 경기 역시 실리 위주의 운영으로 승점을 노릴 가능성이 크다. 멜버른 시티는 점유율을 기반으로 경기를 지배하려는 성향이 강하다. 하지만 최근 수비 전환에서 반복적으로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레키의 부상 이탈로 공격 전개에서 무게감이 줄어든 상태다. 최전방 공격수들의 연쇄 이탈 역시 득점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맥스 카푸토가 버텨주고 있지만 혼자서 흐름을 바꾸기엔 부담이 크다. 풀백의 공격 가담은 위협적이지만 뒷공간 리스크가 동반된다. 원정 경기에서 기복이 심하다는 점도 불안 요소다. 전체적인 전력은 좋지만 환경적인 변수에 취약한 매치업이다. 스카이 스타디움 원정은 항상 변수가 많다. 웰링턴은 홈에서 조직력이 극대화되는 팀이다. 시티는 점유율을 가져가도 마무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후반 체력 싸움으로 갈수록 균형이 맞춰질 흐름이다. 승부를 가르기엔 양팀 모두 결정력이 부족하다. 두 번째 경기 애들레이드 대 메가서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애들레이드는 홈에서 템포를 극단적으로 끌어올리는 팀이다. 초반부터 강한 압박과 빠른 전환으로 상대를 몰아붙인다. 요바노비치와 구쥐는 홈 경기에서 득점 기대값이 크게 올라간다. 측면 오버래핑이 활발해 박스 안크로스 빈도가 높다. 홈팬들의 분위기는 리그 최고 수준이다. 수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공격 숫자를 늘린다. 득점이 터질 경우 연속골로 흐름을 가져오는 타입이다. 이번 경기 역시 초반부터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크다. 메가서는 조직적인 수비와 역습이 주무기다. 원정에서는 라인을 낮추고 실리를 택하는 경우가 많다. 소요와 듀란의 결정력은 분명 위협적이다. 다만 수비적으로 내려앉을 경우 실점 이후 회복이 느리다. 승점 관리에 집중하는 성향이 강하다. 원정에서 공격 전개가 단조로워지는 문제가 있다. 애들레이드의 압박을 얼마나 버텨내느냐가 관건이다. 초반 실점 시 흐름을 내줄 가능성이 크다. 쿠퍼스 스타디움은 애들레이드에게 확실한 무기다. 메가서는 원정에서 지나치게 보수적인 운영을 한다. 공격 템포 차이가 분명히 갈릴 매치업이다. 난타전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홈 2점이 승부를 가를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경기 원주 DB 대 한국가스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DB는 앨런슨과 알바노를 중심으로 안정적인 공격 구조를 갖췄다. 미드포스트와 외곽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팀이다. 직전 경기 선두 LG를 꺾으며 자신감을 회복했다. 강상재와 정효근의 포워드 라인은 공수 밸런스가 좋다. 홈에서는 수비 집중력이 한 단계 올라간다. 경기 운영에서 큰 기복이 없는 것이 강점이다. 초반부터 점수차를 벌리는 데 능하다. 연패 중인 팀을 상대로는 실수가 적다. 가스공사는 외국인 선수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 보트라이트와 라거나의 개인 기량은 충분하다. 하지만 국내 선수 지원이 거의 없다. 연패가 길어지며 팀 사기가 크게 떨어져 있다. 수비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약하다. 원정에서는 경기 초반부터 흔들리는 경우가 많다. 실점 이후 추격 동력이 부족하다. 상위권 팀 상대로는 특히 고전한다. 전력 차이가 명확한 매치업이다. DB는 흐름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가스공사는 반등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다. 홈 분위기까지 더해진다. 무난한 경기 운영이 예상된다. 네 번째 경기 하나은행 대 BNK썸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하나은행은 빠른 트랜지션과 에너지 레벨이 강점이다. 이이즈마 사키가 공격 전개의 중심이다. 지난해 골민 마무리도 여전히 위력적이다. 홈에서는 수비 압박 강도가 높아진다. 다만 최근 2연패로 흐름이 살짝 꺾였다. 공격이 단조로워질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 벤치 자원의 기복은 변수다. 초반 흐름이 중요하다. BNK썸은 베스트 5 전력은 리그 최상급이다.
김소니아와 박혜진의 공수 밸런스가 뛰어나다. 충분한 휴식으로 체력적 이점이 있다. 다만 경기별 기복이 크다. 원정에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수비 조직이 무너질 때 실점이 빠르다. 접전 상황에서 선택이 흔들린다. 꾸준함이 가장 큰 과제다. 전력 차이는 크지 않다. 하나은행은 홈 BNK는 체력 이점이 있다. 접전 가능성이 매우 높다. 후반 집중력이 관건이다. 결국 홈의 힘이 작용할 수 있다. 5번째 경기 우리카드 대 삼성화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우리카드는 원투펀치 의존도가 높다. 알리와 아라우조의 공격력은 안정적이다. 박철호 감독 체제 이후 조직력이 개선됐다. 홈에서는 서브와 블로킹 집중도가 올라간다. 국내 선수 기복은 여전히 변수다. 하지만 최하위 팀 상대로는 강하다. 경기 운영에서 무리하지 않는다. 승점 관리에 유리한 위치다. 삼성화재는 아이 원맨팀에 가깝다. 연패가 길어지며 분위기가 침체돼 있다. 수비 조직력이 쉽게 무너진다. 원정에서는 초반 실점이 잦다. 국내 선수 지원이 거의 없다. 리시브 불안이 공격 전개를 끊는다. 경기 중반 이후 체력 저하가 심하다. 반전 요소를 찾기 어렵다. 최근 맞대결 흐름과 동일한 그림이다. 우리카드는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삼성화재는 반등 요소가 부족하다. 세트 스코어 차이도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무난한 홈 승리가 예상된다. 6번째 경기 IBK 기업은행 대 한국도로공사 분석 시작해보겠습니다. 기업은행은 올 시즌 내내 기복이 가장 큰 팀 중 하나다. 빅토리아가 공격에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며 득점은 안정적이다. 육서영과 황민경이 외곽에서 받쳐줄 경우 공격 전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수비 로테이션과 리바운드 집중력이 일정하지 않다. 연패에 빠질 때는 경기 중반 이후 급격히 무너지는 패턴이 반복된다. 홈에서는 비교적 수비 에너지 레벨이 유지되는 편이다. 강팀을 상대로는 초반 분위기를 잡지 못하면 추격이 어렵다. 이번 경기 역시 빅토리아의 초반 득점이 관건이다. 도로공사는 리그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팀이다. 모마타나차 강소희 삼각편대는 공격 파괴력이 압도적이다. 단순 득점력뿐 아니라 세트 플레이 완성도가 매우 높다. 수비 리바운드 이후 전환 속도도 리그 최상급이다. 원정에서도 경기 운영이 흔들리지 않는다. 상대 에이스를 고립시키는 수비 전술이 뛰어나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차이가 벌어진다. 경기 후반 클러치 상황에서 실수가 거의 없다. 전력 완성도 차이가 분명한 매치업이다. 기업은행은 빅토리아 의존도가 너무 크다. 도로공사는 공격 루트가 다양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차이가 드러날 가능성이 높다. 무난한 흐름 속에 원정팀이 주도권을 잡을 경기다.